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 후지필름에서 신상 카메라가 나왔다고 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는 기준이 카메라를 고를 때 가장 기준이 됐던 그 포인트를 보면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들고 개선이 됐나 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후지필름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카메라는 XH2S라는 모델입니다. 저도 XT20부터 XH1까지 사용했었고, 소니나 캐논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후지필름 카메라인데요. 이 후지필름 카메라의 최신 기종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지필름에서 H라고 나온 모델은 시네마 카메라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H1에서 H2로 넘으면서 H2S라고 영상 특화 바디가 나왔고, XH2R이라는 사진 전용 바디가 나올 것 같습니다. H 라인업 자체가 그냥 후지필름의 고급 기종의 라인업으로 이 세그멘테이션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지필름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그건 바로 필름 시뮬레이션 때문입니다. 그 필름의 특유한 색감을 디지털로 모두 전환을 했는데요. 그 디지털 색감을 바로 이 카메라에 쓸 수 있고요. 레트로한 느낌 자체가 그냥 후보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찍어도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 시뮬레이션은 바로 클래식 크롬이라는 색감입니다. 그리고 H1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터널 모드라는 필름 시뮬레이션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지금 이 XH2S 모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2S로 넘어오면서 그 상단의 다이얼이 하나밖에 안 남았고,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의 세팅값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후지만의 다이얼의 편의성,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상을 찍을 때는 좀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번에 H2S로 넘어오면서 일반적인 카메라와 똑같은 다이얼로 변경이 됐다.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화소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인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찍을 때는 2000만 화소 이상 넘어가더라도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XT4도 2600만 화소를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XT4에서는 크게 이제 변화가 없는 화소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XH2S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차세대 센서를 사용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판도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졌다. 써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도 XT4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걸로 보이고요. 이전 세대보다 속도가 2배 더 빨라진 프로세서고, 초당 최대 40프레임 고속 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계식 기준으로 초당 15장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지필름 카메라를 쓰면서 AF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땐 더더욱 없었고, 영상을 촬영할 때도 그 AF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카메라가 나올 때마다 오토포커스 기능이 향상되고 있으니까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은 오토포커스는 파나소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열일하세요. HEIF 포맷을 지원을 해서 JPEG보다 30%더 적은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우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14비트 컬러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JPEG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포맷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동영상 기능인데요. H1이 영상 전문 기종으로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4K 기준 15분밖에 촬영이 안 됐습니다. 영상 바디라고 해놓고 영상에 촬영 제한을 두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이번 H2SS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6.2K 30프레임 내장 녹화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422 10비트로 촬영 가능하다고 합니다. 크롭 미러리스가 이제 풀프레임에 밀리다 보니까 풀프레임에서 최고급 영상 기종에서만 사용하는 해상도와 프레임을 이렇게 때려받고 있거든요. 요새 크롭 미러리스의 특징이고, 동영상은 최대 240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실사용자들의 사용 후기입니다. 카메라에 발열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건데요. 실사용자들의 사용기를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XH1은 여기까지 전혀 미치지 못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 쿨링팬 액세서리라는 게 발매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할지,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붙여놓고 카메라 액정을 다시 닫을 수 없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고정으로 놓고 촬영할 때 그때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 프로레스 코덱 지원을 하고요. 422 HQ 화질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닌자5 플러스까지 사용하게 되면 12비트 로우까지 애플 프로레스 422로 촬영 가능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F로그 2 들어가 있고요. 14스탑 이상이 확장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데, 크롭 미러리스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온이라고 하면은 1.1배의 크롭
크롭이 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이 액정을 켰을 경우에 1.1배 크롭이 된다, 액정을 껐을 경우에는 크롭 없이 촬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요새 나오는 카메라들이 4K에서 프레임이 높아질수록 일부 크롭을 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해상도를 1.1배 크롭 하는 거는 초광각으로 갈수록 1mm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비싼 렌즈를 구매하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반하는 스펙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T20에서 H1으로 넘어갔을 때 손떨방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굉장히 만족했었는데, 근데 쓰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했던 것들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면 한 번씩 이게 손떨방이 탁탁 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파나소닉 카메라처럼 방한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 마이너스 10도의 온도에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대세 수입을 액정으로 변경이 됐고요. 액정 화소수는 156만 화소, H1에 비해서는 이제 50만 화소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XT4에서 사용하는 2200mAh, H1을 쓰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부분이 바로 배터리였는데요. 이번 배터리가 증가한 건 정말 좋은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자, HDMI 포트 이제 타입 A로 이제 풀 HDMI 안정성을 더했고요. USB는 C 타입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지금 가장 범용적인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 제가 후지필름 카메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가격이 조금 약간 비싼 것 같습니다. 334만원에 출시가 됐고요. 그 영상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는 소니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A7M4가 지금 309만원에 출시가 됐었고, 반도체 이슈가 조금 풀리면서 290만원대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프레임으로 가느냐, 크롭에 신기종을 쓰느냐, 후지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정말 잘 지키는 카메라 브랜드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할인이 들어가지 않는 게 이 후지필름 카메라의 특징인데, 그것까지 생각하니까 가격이 좀 비싼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예판에 참여하시면 사은품을 준다고 하는데요. 정품 충전기 그리고 정품 배터리를 하나 더 주고, 아까 말씀드린 전용 쿨링팬 50% 할인 쿠폰까지 준다고 합니다. 후지필름 카메라를 2대를 써본 입장에서는 무조건 예판으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할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물건이 없어서 예약을 걸어줘야 되는 게 후지필름 카메라의 약간 특성이거든요. 빨리 구매해서 사은품까지 받아가는 게 가장 좋은 구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이 H2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후지필름에 썼던 렌즈는 화각대별로 노출이 튀거나 조금씩 변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해결돼야지 영상 특화 바디로 사용했을 경우에 워크플로우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대에서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선택지를 또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X1 T4 까지 정도는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X100 볼트까지 쓰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카메라나 이제 렌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